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옛날에는 무조건 의식주였는데 이제는 식주금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옷이라던가 음식이라던가 뭐 집이라던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의류 쪽이 좀 관심도가 떨어지고 음식, 집, 그리고 금융, 돈 이런 쪽에 관심이 이제 늘어났다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식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맛집들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TV에서도 계속 맛집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칼럼니스트를 한번 모셔서 오늘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슈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식당 평가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다고 얘기되는 그 미쉐린 가이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저희가요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우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요리하시는 푸드 칼럼니스트. 뭔가 되게 멋져 보이는 직업으로. 드리긴 그런가요? 네. 자, 전에 그 냉장고를 부탁해요라고 하는 아주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걸로 기억을 맞습니다. 하는데. 네. 예, 잠깐 나갔었죠. 아, 그래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뭐 요즘 계속 뭐 글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서울시청 쪽에서 뭐 디저트 개발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냉장고를 부탁해요. 예전에 재밌게 잘 보셨던 분들 지금 유튜브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요. 우리 박준우 푸드 칼럼니스트, 그 생얼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나오는군요. 옆에 그랜나루 수염도 있고요. 프로그램명은 냉장고를 부탁해 였습니다. 요가 아니라고 우리 또 PD님이 아주 그냥 친절하게 냉장고를 부탁해. 냉부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 어쨌든요. 그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레스토랑 평가서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0 그런데요. 이게 어제 발간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미쉐린 가이드가 뭔지 우선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쉽게 얘기하자면 프랑스에서 처음 발간한 식당 평가서인데요. 아, 식당 평가서. 예, 사실은 이 1900년도에 처음 발간이 됐는데 이 미쉐린이라는 업체가 사실은 그 타이어를 판매하는 업체죠. 스노우 타이어 같이 이렇게 좀 하얗고 하얀 뭐 휘핑크림 올려놓은 것 같은 좀 통통한 그런 마스코트가 있는 회사인데 네, 너무 귀엽죠. 이게 1900년도에는 사실은 이 자신들의 타이어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맛집을 맛집이나 아니면 숙소, 주유소나 정비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지도와도 같은 책이었어요. 그게 미쉐린 가이드였군요. 네, 그게 이제 앙드레와 에드와르 미슐랭 형제가 발간을 했는데요. 네. 1920년부터 6가지로 전환을 하면서 26년부터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그린 가이드라고 하는 우리의 여행 가이드가 되고요. 하나는 레드 가이드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미슐랭 가이드인 거죠. 네. 이게 식당 평가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건가요? 특별하게 유명해진 이유. 특별한 이유는 유명하기 때문이고요. 유명한 이유는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식당 평가서거든요. 네. 벌써 120년 됐으니까. 120년이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서 유럽 전역으로 뭐 스페인 버전 아니면 독일 버전의 식당 평가서를 발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고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까지 넘어오면서 서울판도 나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 벨기에에서 작가님이 생활하셨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유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에서도 이 미쉐린 가이드가 상당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가요? 그럼요. 한국만큼이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와 다른 점은 미쉐린 가이드 말고도 여러 가지 가이드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취향이나 아니면은 뭐 배경에 따라서 다양한 가이드를 선택을 해가지고 정보를 받는 편이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미쉐린 가이드는 결국 이제 등급 별점 산정해서 이렇게 매기는 거잖아요. 네. 이 별점을 도대체 어떻게 주느냐, 이거 사람들이 다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 기준이 있나요? 아까 질문하셨던 그 미슐랭 가이드가 특별한 이유랑도 조금 겹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별점을 주잖아요. 네. 굉장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최고의 의미가 뭔지를 별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네. 그러니까 그 내부의 뜻을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뭔가 좀 명확하게 오는 느낌이 있죠. 네. 이 별점을 산정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쉐린 내에서도
크게 이렇게 공개를 안 하거든요. 암행으로 가서 네. 레스토랑을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오프라인 자료나 온라인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레스토랑들의 존재 유무를 파악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평가들도 한번 찾아보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본인들이 관심 있는 레스토랑, 대부분의 레스토랑에 인스펙터라고 하는 조사관을 파견을 해서 예, 뭐 음식의 맛을 보고 여러 명이 회의를 한 다음에 별점이나 아니면은 평가를 도출하는 형태라고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식당에 찾아가서 이제 음식을 먹어보는데 네. 그때 내가 여기 미쉐린 가이드에서 왔어 이렇게 말은 하지 않고 예, 공식적으로는 예, 암행이라고 예, 암행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네. 공식적으로는 이게 네.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공식적으로는 네, 네, 네. 그냥 말 안 하고 슬쩍 가서 먹어본 다음에 그렇죠. 맛, 친절도, 그러니까 종업원의 친절도, 청결도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별을 주고 말고를 결정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식적으로라는 부분하고 네.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일단 미쉐린이라는 회사 자체에서 문제될 것이 없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걸 나름대로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네,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되는 발생하는 거는? 경우에는 네. 최근에 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네. 어느 업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없어도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직접 알지 못해도 네, 아는 그게 사람이 아는 아마 사람. 네. 최근에 벌어진 문제와 아니면은 미쉐린의 공식적인 입장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최근에 벌어진 문제라고 지금 언급하셨는데 최근에 벌어진 문제가 뭡니까? 최근에 뭐 YTN 뉴스에도 나오고요.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뭐 가이드에서 네. 컨설팅하는 브로커가 있다라는 그렇죠. 제보가 나왔었죠. 네. 브로커가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제 금액을 요구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는 것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 평가를 평가를 필요로 하는 그 뭐 식당이나 이런 네. 레스토랑이나 이런 쪽에 브로커들이 네. 접근을 해서 네. 나한테 뭐 2억을 주면 네. 내가 이 별을 3개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든가 네, 이런 그런 식으로 내용이 중간에서 역할을 한 게 문제가 지금 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미슐린 가이드 서울이 사실은 2016년부터 평가가 이루어졌고 이번이 4번째 평가인데 그동안에 사실은 좀 좋게 평가가 되어졌던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브로커를 써가면서 해야 될 필요까지 좋게 있을까? 평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서울 가이드가 발간이 된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요. 서울 가이드가 그렇게 해서 시장성 있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반응이 좋고 관심을 좀 가지니까 네. 우리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좀 여기에 좀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간에 그 브로커 문화 같은 게 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레스토랑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어떤 논란이 일더라도 미쉐린 가이드의 별을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가이드고요. 그다음에 이 미쉐린 가이드의 지역판에 등재가 되면은 외국에도 인지도가 소개가 어느 정도 되죠. 생기기 네. 때문에 네. 그 매력이 굉장하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저는 맛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저도 잘 모릅니다. 예. 그 얼마 전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도 외국에서 미쉐린 가이드로부터 별을 뭐 2개인가 3개인가 받았던 어떤 유명한 식당에서 그 별을 다시 받는 시점이 되면 항상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뭐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보도도 있었고 이제 그 네. 후속 보도로 이어진 것이 사실은 그 셰프가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예. 그런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거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쪽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럼 미쉐린 가이드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좀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그럼요. 그 사람들이 120년 동안 이어온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슐린 가이드의, 공신력이라기보다도 미슐린 가이드를 구매해서 읽는 사람들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이것은 어떤 인용을 보면은 미식의 바이블이라든지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틀린 표현인 것 같고요.
여행 가이드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파리를 가면은 오디를 가봐라, 에펠탑을 가봐라, 뭐 개선문을 가봐라. 딱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가서 에펠탑과 개선문에게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면 네. 제 취향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여행지를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미쉐린 가이드에서 별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평가를 했더라도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그것은 미쉐린의 기준에서는 부합하지만은 내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에 굳이 뭐 신경 쓸 필요 없다로 가볍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보시는 입장이신 건데 네. 지금 어쨌든 이제 좀 전에 얘기하고 자꾸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암행으로 알려진 미쉐린 가이드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얘기된 것과는 좀 다르게 브로커 얘기가 이제 나왔었잖아요. 나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미쉐린 측에서는 우리 그런 적 없다 이렇게 공식 부인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미쉐린 소속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괜히 오히려 그쪽을 좀 중간에서 나쁜 짓 한 사람으로 양쪽을 다 피해 입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미쉐린 가이드라는 회사는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네, 정부기관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유를 하자면은 어시장 가보셨습니까? 네. 어시장. 그 어시장에 있는 생선들이 아침에 올라온 신선한 생선이든 아니면 어제 날짜가 지나서 폐기를 한 생선이든 네. 파리는 꼬이기 마련입니다. 왜냐면 파리. 양분이 있기 때문이죠. 네, 이런 미쉐린이라는 사기업에 분명히 이제 어떤 이익이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브로커들이 욕심을 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또 되는군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미식 문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텔레비전이나 요즘 방송이나 유튜브 보면은요, 엄청나게 그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는 거를 우리가 많이 알 수 있고요. SNS 같은 경우에도 핫한 음식이라던가 또 새로운 음식점 같은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바람직하다, 뭐. 네, 뭐, 다양한 콘텐츠가, 뭐, 보여진다라는 것은 좋은 것인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남이 먹는 것만 우리가 계속 봐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먹방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하지만은 이런 맛집 소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공간에 가서 새로운 음식을 먹었을 때 왠지 실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실패하면 안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조금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 일종의 보험 같은 것이겠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사람들이 먹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은 실패할 각오를 하고 여러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경험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입맛하고 대중의 입맛이 꼭 같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전문가가 괜찮다라고 권해놨어도 나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걸 따른다 하더라도 그걸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되겠다. 지금 이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맛집을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로 찾고 싶어하고 이런 게 또 요즘에 너무 힘드니까 먹을 거라도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힐링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오히려 맛집이나 이런 걸 소개하시는 분들이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아마 그런 분들이 나름의 사명감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좀 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또 뭐 저쪽하고 이렇게 선전해주는 걸로 뭐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 또 안 좋은 얘기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조금 더 사명감을 더 강하게 가지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이익에 눈이 멀어서 공정한 이야기를 못하는 것일 텐데 뭐 양쪽이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양쪽이 존재한다. 네네네. 그러면요, 진짜 전문가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맛집을 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맛집을 찾으면 가서 먹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좀 더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미쉐린 가이드의 별점처럼 어떤 이미지를 드리자면은 다니다 보면은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식사를 많이 하시는 곳이 있죠. 그쪽이 좀 전통적인 맛집이기도 하고요. 연배가 있으신 분. 보아라. 먹는 사람을 누가 보아라. 먹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 뭐 청결도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실내 청결도도 있지만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재활용 쓰레기를 관리하는 것을 슥 보면은 그
가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제 나름의 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가서 먹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가 얼마나 많이 주차장이 있냐 이거를 또 사실은 따져라. 이게 제일 편하다. 예, 그 차가 아까 말씀하셨던 SNS를 보고 가는 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또 아니다. 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이 가을 이제 겨울 사실 다 들어왔는데요. 겨울로 들어가고 예, 이제 수능도 끝났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지친 엄마들 네. 혹은 우리 형님 누나들 가족들 뭘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 타임에는. 저 스스로 미쉐린 가이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제 의견은 이겁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별점 같은 답변을 드리자면은 지금 가게에 슬슬 이제 작은 입간판들이 올라옵니다. A4 용지에 복사해서 올라오기도 하고요. 네. 굴이라든지 네. 과메기라든지 이런 제철 생선들이 네. 먹을 때가 되었죠.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먹어라.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음식점 찾아가면 인터넷에 먼저 뒤지기 마련인데요. 네. 거기 보면 뭐 블로그니 뭐니 해가지고 엄청나게 자기네가 가봤다 면서 후기 같은 거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가게 측에서 조작한 것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도 있나요? 이 집에 가짜다 진짜다 이걸 찾아내는? 그런 평가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절박하거든요. 예, 이제 생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좋은 평가를 써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소위 말하는 알바. 알바들. 네, 알바 댓글 이런 것도 있죠. 그럼 쓱 보면은 나옵니다.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은 얘기만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일단은 거르고 중간 자적 입장에서 평가를 한 것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가 있으면 네. 그 정보 중에서 너무 칭찬 일색이거나 너무 딱 티가 나는 그런 너무 그쪽만 좋게 말하는 거는 오히려 좀 진짜가 아닐 수 있으니까. 네, 아마 친구일 가능성이 많죠. 네. 친구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우 작가였습니다.